그다음 뭐 첼시하고 아스날. 자, 오늘 런던 더비죠. 자, 런던 더비입니다. 지금 일단은 뭐 첼시의 부상 여파는 일단은 수비 쪽에 있죠. 수비 쪽에 있다. 지금 뭐 아스날도 보면요, 그 홈콜에서는 좀 우위쪽 경기를 하고 좀 퍼포먼스 자체가 우위쪽 경기를 하고 좀 공격적 성향을 띠는데, 원정에서는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.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간에 리드하게 되면 좀 더 지키는 축구를 좀 임하는 또 아스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사실 첼시가 더 높게 나와요. 근데 이거는 뭐 강팀도 강팀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첼시가 더 높았던 이유는 좀 결과물이 좀 안 좋잖아. 선취골을 꼭 먼저 먹히거나 골이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수치를 더 높이는 경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어, 그래서 뭐 그런 의미는 좀 접어두고요.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경기 첼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, 개인적으로. 어쨌든 홈콜에 아스날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. 맞는데 요서 어쨌든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게 일단 첼시보다 좀 더 점수를 더 주고 싶다. 그러니까 수치 대비 골을 잘 넣어요. 음. 일단 오늘도 라인업에서는 근데 또 부정적인 면을 좀 얘기하자면 뭐 다 주중 경기를 펼치지만 그래도 좀 늦음하게 이제 경기를 치렀던 유로파, 좀 아스날이 그게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. 근데 그때도 그렇고, 그리고 요소 이 조별 예선을 치른 과정 보면 완전체로 나온 적은 단 1경기도 없다. 전부 뭐 반풀로 좀 바꾸든가 뭐 요런 내용으로 좀 나왔었지. 그 오늘도 어쨌든 전방에는 뭐 제주스하고 변화는 없을 겁니다. 샤카하고 그다음에 누구 마르티넬리하고 요렇게 아마 전방에는 투입될 거라고 여겨집니다. 그리고 또 뭐 외대가루도 포함될 거고, 여기도 맞다. 수비가 일단은 토미야스가 일단은 좀 빠져 있는데, 뭐 이번은 뭐 누구야, 저 살라마하고 어쨌든 뭐 가브리엘 베나이트 어쨌든 요 조합이 있어요. 그리고 측면에는 어쨌든 티어니도 있고, 그죠? 그리고 진젠코도 일단은 돌아왔다는 거, 요 범위. 오늘 라인업 구성원은 뭐 자크하고 뭐 파티하고 아마 홀딩의 역할은 좀 볼 거고, 공미의 자리에는 외대가 쓸 거다. 요 내용으로 나오지 싶어요. 요 내용으로. 첼시는 이제 수비가 지금 특히 양 이 측면에 윙백, 그러니까 윙백의 역할이죠. 3백 기준이니까. 치웨라고 일단 니스 제임스가 없잖아. 부상 여파로. 그죠? 뭐 이 자리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. 근데 3백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. 앞에도 보니까 웃기게도 윙백의 역할을 누가 썼냐면 스털링이 쓰더라. 워낙 그 이선 자원들 측면 열어주는 친구들이 많잖아, 또, 첼시는. 그죠? 일단 오늘은, 오바메양의 어떤 더비일 수도 있고요. 먼저 출전이 되면, 그죠? 분명히 좀 아르테타 감독하고 좀 크게 좀, 그렇게 별로 좋지는 못한 어떤 관계이긴 해요. 어쨌든 오바메양이 오늘 나올지 먼저. 일단은, 전방에는 어쨌든 하베르츠하고, 그죠? 마운트하고는 거의 뭐 뽑혀 있다고 봐야지. 플라시치도 나쁘지 않고요. 최근에 지연되는 기회를 좀 많이 못 봤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, 일단 스털링은 앞에 보니까 윙백이었던 시프트 역할을 했다. 오늘 또 어떻게 내용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치크하고 일단은 코바치치가 먼저 나오더라고. 조르지뉴는 앞에 없었어요. 그 내용이고, 그 수비는 아마 찰로바하고 실바 쓸 거고, 그 다음에 쿠쿨렐라하고 아스필리쿠에타가 아마 쓸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. 현 시점에서는 지금 누수가 많아. 포파나도 영입되자마자 아프잖아. 클로바리도 지금 없어요. 아파가지고. 어제 이 경기 나는 만약에 간다고 하면 진짜 무게 그 중심추가 와 진짜 이거는 너무 팽팽할 것 같아요. 무라는 수치. 그리고 일단 양 팀 다 성향을 어떤 성향을 나타냈냐면, 만약에 실점을 하잖아. 실점을 하면 실점 먹은 팀은 무조건 공격에 바로 반응을 보여요. 반대로 선취골을 먼저 넣었다 이러면 조심스러운 경기를 하더라고. 분명히 이 두 팀 어느 팀이 한 골이 만들어지면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. 그 속에 실점 범위를 서로 간에 골이 한 골씩 나눠지면서 무라는 수치도 좀 있어 보이고, 이 경기는 좀 어렵긴 한데, 한 가봤어요.
가봤습니다. 요 오늘 정보조합으로 정보조합을 했다. 일단 데이터 한번 보내주고 우리 자 데이터 다 보내드릴 거요. 예, 주력이지 네폴에. 먹으려고 하면 행님들은 세폴 가라. 고배당은 무조건 짤짤이하고. 화이팅. 맞다. 오늘 보니까 이 아프리카가 희한한가 아무것도 안 오더라. 뒤에 막 와다다다다가 오더라니까 알림이. 그 뒤에 후원하는 사람이 많아 있었거든. 행님뿐만 아니고 루비 행님하고 여러 행님이 있었거든. 이 서버가 이상해 지금. 자, 그 다음 궁금한 거 또 물어봐요. 궁금한 거 없나? 들어온나 빨리. 웨스템. 자, 웨스템하고 수정이다. 자, 웨스템. 일단은 부정적인 면은요, 일단은 그건 것 같아요. 유럽 대항전을 좀 치렀다는 거. 하지만 뭐 결과도 얻었었고, 여기도 어쨌든 뭐 이연한 템포, 일단은 좀 기쁜 소식은 일단은 파케타가 오늘 복귀될 가능성은 높다. 그러니까 나름의 또 이연화가 되잖아. 그죠? 뭐 어쨌든 뭐 전방에서도 스카마카든 영향은 일단은 좀 적응적인 부분도 좀 완화된 것 같고, 어쨌든 파케타가 오늘 좀 나온다고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수책이나 뭐 변화는 없죠. 라이스하고. 그 다음에 뭐 수비나인도 어쨌든 뭐 크리스웰 커트주마 그 다음에 뭐 캐러도 일단은 영입은 잘한 것 같고요. 그 전방에서는 일단은 뭐 보엔하고 어쨌든 중심축으로 스카마카가 먼저 나올 가능성은 높다. 안토니오보다는. 뭐 벤나마도 있고 뭐 포롤라스도 있고 입맛대로 다 있어요. 일단은 기준이 되는 친구들은 내가 앞서 언급했던 애들이 대부분 나온다고 봐야지. 예, 그리고 수정이 같은 경우는 뭐 에드와르가 지금 뭐 물음표던데 뭐 있으나 마나 어쨌든 대체 가능한 법입니다. 여기서도 어쨌든 뭐 기존 자원들 뭐 슐럽이라든지 두쿠레라든지 맞다 두쿠레가 일단은 물음표던데 일단은 포함될 것 같아요.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별로 아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자하고 뭐 에버리치 뭐 이런 친구들 다 나올 것 같아요. 그 어쨌든 요 경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은 어때요? 막 무식하게 박는 팀입니까? 아니죠. 수정이도 그래. 무식하게 박는 팀에서 좀 성향이 좀 닮아 있어요. 두 팀은 좀 유연하게 경기하는 팀. 그러니까 요 경기가 분명히 나는 느꼈어요. 확실히 좀 더 홈과 원정 구분 없이 내용이 항상 좀 일정했던 내용은 좀 웨스트햄이 보여주지 않았나. 수정이는 내가 뭐 경기도 본 경기도 있고 한데 확실히 홈콜의 강점이 있고 원정에서는 좀 확실히 좀 안 좋아요. 내용이 좀 불안정하고 앞에 뭐 레스터전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또 레스터전도 있었고 또 레스터전이었나? 또 어디였지? 경기를 보면 뭐 좀 버티는 힘은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좀 불안했어요. 수비도 어쨌든 좀 고정이긴 하잖아. 여기도 뭐 게이하고 저 누구야 저 미첼하고 안델센하고 뭐 조엘 워드하고 여기 완전체라고 요 내용을 또 오늘 또 맞이할 겁니다. 그 홀딩에서도 보면 뭐 올리스보다는 그윌 휴즈하고 뭐 저 누구 저 멜로코비 저 누굽니까? 가 이름 뭐고 저 국대 은퇴하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. 요새 좀 나오잖아.
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노. 걔 누구고? 옛날 호지슨 있을 때부터 하는 애. 씨발, 이름이 뭔데? 어쨌든 걔가 요새 최근에 좀 중용을 받잖아. 분명히 패스이질은 좀 틀려요. 근데 이제 기동력에서 조금 떨어지죠. 아니, 수정이에, 무슨 빛이다. 무슨 빛이다. 세르비아 출신이라서. 아씨. 밀로세비치? 밀로세비치인 것 같다. 아닌데, 밀로세비치 아닌데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. 그래, 됐고, 어쨌든, 요 경기는 일단은, 자하가 묶이면 뭐가 안 되다. 밀리보예비치, 그래. 씨발. 밀리보예비치. 어쨌든 오늘 또 중용 받을지는 몰라요. 원래 메가드가 많이 나오거든. 메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큰 부상으로 아예 못 나오고 있잖아. 지금 현 시즌. 올 시즌에 거의 뭐 출전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. 올 시즌 기준으로는. 자, 어쨌든, 왜 이 얘기를 하냐면, 일단은 미들에서 어쨌든 좀 더 우위를 점해야지 어쨌든 이 결과가 좀, 그래도 좀 내용이 더 좋아지는 팀들이에요. 근데 수책하고 저 씨발 라이스하고 얼마나 좋노, 그죠? 안 빌리잖아 절대로. 거기다가 오늘 또 파켓다 또 복귀된다는데. 자, 어쨌든 요 경기는 그래도 좀 더 웨스트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.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면이라고는 일단은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렀다는 거, 그거 물론 뭐 완전체로 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경기를 꽤나 소화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리고 유럽 대항전을 치르니까 항상 이 조합이 수책하고 라이스가 같이 나오잖아. 중요한 경기에서는 리그 경기도 그렇고. 근데 유럽 대항전 이 조별 예선을 치는 과정은 둘이서 같이 나온 적이 없더라고. 둘 중에 하나 나오고 교체로 들어가고.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경기를 임하더라고. 그런 부분은 일단은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거지. 어쨌든 요 경기는 그래도 웨스트가 좀 더 안정감은 있더라. 영향도 그렇고. 그리고 수정이가 내가 본 느낌은 일단은 뭐 자아가 어쨌든 흔들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자아가 묶이고 고립돼버리면 뭐 내용이 사실 좀 없더라고. 그리고 자아도 사실 마인드 컨트롤 안 될 때는 또 혼자 짜증 다 내고 불편한 기색을 좀 보이기도 하잖아. 어쨌든 뭐 자아를 잘 견제해야 될 거예요. 물론 뭐 아예요든 이런 친구들도 무시할 수 없죠. 근데 아예요는 사실 번뜩이의 면보다는 그냥 많은 활동량과 그 다음에 좀 뭔가 다부진 모습, 이런 모습이 좀 더 나은 거예요. 어쨌든 저 경기는 무라는 수치는 좀 잠재적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웨스트햄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아까 뭐 니스라고 했나? 니스하고 브레스토한데, 자, 니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 시점에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야? 안디거든. 아민 구리도 일단 떠나고 안디가 일단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오늘 못 나온다. 그러니까 뭐 일단 가해탕도 일단 영입은 됐고, 그리고 페페도 일단은 왔지만 뭐 내용이 없잖아. 그 요소 보면 일단 뭐 바클리하고 디옵하고 아들 많이 데리고 와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, 니스가. 디옵도 진짜 모나코에서 잘 데리고 왔고. 근데 어쨌든 여기도 주중에 경기를 펼쳤고 니스가 어쨌든 우위 속 경기는 하더라고. 홈콜의 강점은 있습니다. 근데 박은 만큼이나 실점을 해요. 먼저 선취골을 먼저 뺏기니까 어려운 경기를 하더라고. 그게 좀 불안한 거야. 근데 오늘 만나는 이 브레스토아는 원체 기복이 많고 사실 좀 뭐랄까 기복도 많은 데다가 뭐랄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기도 곧잘 있잖아. 그래서 좀 더 선택지는 좀 더 니스가 되겠지만 배당 대비 조금 위험감은 좀 있고요. 그러니까 주력으로 안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.
차라리 그냥 뭐 고배당을 빼든 뭐 다폴로 찍어가지고 뭐 정 갈 거 없으면 좀 니스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. 분명히 안정감은 있고 역량이 가득한 친구들 많아요. 뭐 네임즈 올 시즌에 디오 뭐 바클리 뭐 네임즈 이런 애들 어쨌든 나름의 내련밸류가 있는 친구들도 영입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. 기존 뭐 레미나도 일단 좀 포함되어 있고 근데 오늘 안디가 못 나온다. 그 부분은 있어요. 알겠죠?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파리 이런 거는 형님 한쪽으로 쏠린 경기인데 내가 무슨 뭔 내용을 하고 이거 까로 얘기 헨슨 아니면 뭐 갈 게 뭐 있노 저거 나라면 안 가겠다. 나는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 안 가거든 까로 형님. 분명히 우위속 경기를 할 거예요. 노리앙은 분명히 극단적 디펜스 할 끼고 뻔한 거잖아. 그치? 근데 노리앙이 현 시점에 어때요?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반대로 파리가 최근에 이기는 조건들이 보면 한 점 차 승부나 아니면 무가든가 이런 내용을 좀 보이죠. 그죠? 그냥 무서운 거야. 이것도 한쪽으로 쏠리고 불안한 거야. 나는 안 가지. 패스지 바로. 까로 얘기면 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데 역배로 생각해서 한번 물어본 거야. 노량이 현 시점에 땡땡해요. 작년에 퍼포먼스하고는 정 틀립니다. 완전히 디펜스 범위가 좋고 그리고 제한적인 수치도에 골을 넣고 그걸 또 그래 햄무 도전 가치는 있어. 나라면 그래 고배당을 뺄 때 햄무로 한번 가보겠다 이게 까로 형이. 헨슨은 후달려서 못 가. 헨슨 갈 바에 아싸리 패스. 굳이 갖고 간다면 아까 내가 언급했던 대로 꼬마 저런 거 햄무나 이런 거 끌고 가고 배당 좋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막 고배당을 빼기에는 좋지. 그렇게 아니면 뭐 안 가지. 알겠죠? 그 다음 뭐 아약스하고 뭐 저 어디야 저 아약스하고 저 파이프인데 이 경기는 패스했지. 패스했는데 어려워요. 일단은 두 팀 맞대결이 한 차례 있어요. 그러니까 시즌 개막 전에 뭐 니어셜이라고 봐야죠. 슈퍼컵을 치렀는데 누가 이겼어요? PSV가 이겼죠. 그때의 라인업 구성원은 변화가 없습니다. 그 나이는 그대로. 물론 안토니는 있었다 아약스에. 지금은 뎁스에 빠졌지. 쪽지로 보내요. 일단은 아약스도 좋지만은 PSV도 좋다. 그리고 올 시즌은 분명히 예년의 아약스의 어떤 그 내용까지는 아니에요. 분명히 뎁스에 많이 나갔고 물론 뭐 브롬비나 아니면 이 쿠두스 이 두 시내가 분명히 중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새로 영입된 베르바이는 오늘 또 친정팀 상대로 경기를 하네요. 그리고 기존에 뭐 타디치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야 뭐 클락센이라든지 브린트라든지 이런 친구들 다 요소 남아있고 또 올 시즌 기준에 오카포스도 영입이 됐잖아. 근데 예년만큼의 어떤 아약스의 어떤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다. 요번 조별 예선에서도 그 차이를 좀 그 차이를 좀 이 리버풀이나 나폴리한테 좀 보여줬었어요. 예년 같지 않는 모습. 근데 반면에 PSV도 보면 뭐 개체도 떠나고 도안도 떠나고 이런 애들 요소 떠났잖아. 어떻게 보면 장현하고 좀 자합이나 이런 애들 다 떠났잖아. 그런데도 올해가 조금 더 플러스적인 것 같아요 사실. 일단 가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좋고 가포도 한 1년여 가까이 좀 부상으로 좀 씨름했거든. 좀 아직 어리지만 일단은 포함되고 기준이 돼요. 그 다음에 시몬스하고 둘이가 거의 기준입니다. 그리고 베르텐센도 일단은 아팠는데 일단 요번에 복귀가 된 거 오늘 나올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루크 대용도 일단은 복귀가 된 것 같고 일단은 전방은 이제 완전체의 모습이고 쌍갈래가 오늘 없더라고. 쌍갈래 빼고는 완전체입니다. 아시겠죠? 요 내용 가지고 있는 아약스는 나는 간다면 형님들 나는 간다면요 일단 패스지만 나는 안 갈 거예요. 죽어도 어렵다 솔직히. 나는 간다면 PSV 프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프렌으로. 알겠죠? 100개입니다. 100개. 잠시만 데이터 좀 보내줄 사람이 있나? 없잖아. 다 보내줬잖아. 있네.
데이터 좀 보내줄게요. 오늘 고배당이 있는데 고배당은 무조건 짤짤이해요 형님들. 고배당은 짤짤이 하시고 뭐 주력급으로 두 조합인데 그것도 10배잖아. 10배가 먹기 쉬운 게 아니잖아. 더구나 그 폴더수가 내 폴더인데 어떻게 해서든 최소 한 조합은 먹어야 돼요. 먹어야 되고 양이면 2박스 먹으면 정말 좋겠는데 쉽지가 않겠죠. 배당이 높은데 새 4배 뛰기도 먹기 힘들 때 형님들 안 걸라. 참 바라는 나도 욕심이고 그래도 어쨌든 좀 긍정적인 팀을 좀 선택해갖고 조합했어요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아까 리버풀이라 했나? 토트넘하고 뭐 어떤 경기를 하고 있나? 뭐 오늘 또 뭐 재밌는 경기 많죠. 토트넘하고 리버풀. 일단은 요 경기 유벤투스 다음 바로 얘기해 줄게. 일단 요 경기 일단은 좋지는 못해요. 지금 분위기가 토트넘이. 물론 오늘 뭐 대안이 오늘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는데 바로 당장에 이 느낌은 좀 별로예요. 이 느낌은 별로고 어쨌든 원탑의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. 오늘 어차피 잘 된 것 같아. 어쨌든 원탑의 느낌으로 사실 좀 측면 열어주고 이런 애들이 좀 분명히 포함되고 전방에 뭐 거의 3-4-3 요런 어떤 내용? 요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미들에 좀 더 숫자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. 어차피 공격수 자원은 없잖아. 히살리송하고 일단은 대안도 모르겠고 나올지는 못 나올지는. 그리고 손흥민 빠져있고 그러면 잠재적인 조건은 브라인 힐하고 모우라밖에 없다 측면에서. 근데 이 아들 다 배제하고 차라리 오늘 어쨌든 상대는 좀 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는 리버풀이잖아. 그래서 미들의 숫자를 더 두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물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느낌은 내가 본 어떤 취지에서는 아마 그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. 실제로 또 그런 느낌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. 사실 숫자 하나 더 두고 앞에 경기 보면 스킵을 넣었잖아. 미들에 비수만 나오고 호이베르 나오고 호이베르 나온다. 저 벤타쿠르 나오고 그죠? 그러니까 미들에 한 명을 더 뒀다고. 그런 내용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. 자, 어쨌든 요 경기는 아니면 뭐 페리시치를 또 이용하든가 세생요를 또 풀백의 자리를 두고. 근데 반대가 너무 진짜 형편없다. 에메르송하고 불안하다 진짜. 그러니까 수비도 일단 로메오가 빠졌잖아. 그러니까 수비의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. 또 오늘도 산체스 나올까봐 솔직히 좀 겁난다. 겁나 솔직히. 일단 로메오가 없는 게 큰 것 같아요. 로메오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다이어가 일단은 중심이 되고 좌우에는 그래도 벤 데이비스나 랑글레가 나오면 그래도 좀 낫다. 근데 랑글레하고 또 벤 데이비스하고 겹치거든 왼쪽에. 그러니까 반대쪽에 산체스가 딱 맞는데 산체스가 너무 불안하잖아. 그죠? 요런 내용입니다. 일단은 토트넘은.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어때? 일단은 뭐 솔직히 디아스가 없는 게 좀 아쉬워요. 좋다야 뭐 어쨌든 뭐 썩 왔다 갔다 했으니까 디아스가 진짜 좋았거든. 근데 일단은 좀 빠져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피르모르가 다시 이제 폼이 올랐다는 거. 득점에 가져야 되는 비중도 크고. 어쨌든 얘가 어쨌든 중심이고 좌우에는 누네즈하고 이 살라가 쓸 거다. 노는 내용. 그리고 파비오 까르발류도 나쁘지 않죠. 어쨌든 이 친구도 포함될 거고. 오늘 뭐 밀러 빼고는 베테랑들 빼고 조단 앤더슨하고 뭐 알칸타라하고 요렇게 또 나올 거예요. 변화 없이 라인업에서는. 그 수비도 일단 마티 빼고는 뭐 어쨌든 요 자리는 조 고메즈하고 반다이크하고 쓸 거고. 그죠? 그 다음에 측면에는 치미카스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아놀드나 요렇게 맞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되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엘리엇도 있긴 해요. 엘리엇이 뭐 앞에 경기들도 자주 출연했고 리버풀 쪽으로 좀 봐야지. 현 시점에 어떤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면 어쨌든 리버풀이 결과물이 안 좋아서 그렇지 어쨌든 우위 속 경기는 합니다.
항상 점유하고. 근데 수치 대비 골이 많이 떨어졌지, 예전보다는. 옛날에는 요소 수치 대비 골이 먼저 빨리 만들어지고, 그리고 상대 밸런스 무너뜨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, 올 시즌도 뭐 그런 내용은 있어요. 있긴 한데, 예년보다는 좀 부족하다. 이 내용이지. 아시겠죠? 무슨 말인지. 자, 이해한 사람. 자, 그 다음에 유벤투스하고 인터밀, 아까 뭐라 했노? 유벤이지. 자, 유벤투스하고 인터밀란인데요. 자, 인터밀란하고 유벤투스다. 자, 유벤투스. 사실 이게 파리전 잘했어. 물론 뭐 니드 당함 속에 있다가 사실 남은 동기부여가 없고 그냥 유중에 미었어요. 그래서 해볼 거는 다 해봤습니다.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파리보다 더 높았습니다. 유벤투스가. 일단 유벤투스가 지금 맥켄니하고 파레데스가 없는 걸로 기억해요. 일단은 좀 빠져 있습니다. 그리고 킴 모이스도 오늘 또 빠졌는데 킴 모이스는 어차피 서브야. 어쨌든 요 전방에서는 코스티치하고 뭐 밀리카하고 그 다음에 블라우비치 요렇게 설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뭐 이 디마리아가 일단 돌아왔다는 거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는데 그 앞에는 또 징계도 있었고 하여튼 올 시즌 경기는 많이 출전은 안 됐어요. 그리고 기존에 누카텔리하고 아마 포함은 될 겁니다. 근데 맥켄니하고 파레데스 좋았는데 이 친구들 빠지면 좀 거시기 좀 하긴 하다. 예, 아시겠죠? 어쨌든 유벤투스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브로조비치가 일단은 복귀된 것 같아요. 일단은. 근데 오늘 당장에 투입되느냐 이 여부는 모른다. 그래서 기존에 뭐 루카쿠 빼고는 여기도 전방에는 크게 변화도 없다. 그리고 수비의 어떤 뎁스가 너무 좋잖아. 그죠? 여기 너무 좋잖아. 여기는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현 시점에는 스코니아르하고 스테판 데볼리가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미들에서는 어쨌든 뭐 바렐라가 쓸 거고 그 다음에 브로조비치는 모르겠네. 그런 내용. 그 다음에 뭐 이선에는 뭐 코레아하고 무키타니아나 뭐 차나라굴로 요 중에 애들 나올 겁니다. 그 전방에는 일단은 뭐 라우타로하고 제코가 투입될 가능성은 높고 현 시점에서는 저는 이 경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좀 더 긍정적인 팀은 인터밀란 맞아. 또 누수 여부도 분명히 좀 크긴 해요. 유벤투스가. 근데 홈콜의 강점은 또 보여줄 여지도 있고 애나 그냥 강팀 상대로가 오히려 좀 속편하게 경기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일단은 무라는 여지도 좀 있어 보이고요. 무라는 수치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유벤투스도 무라는 수치. 만약에 승패로 갈린다면 그래도 좀 인터밀란 쪽으로 좀 생각은 들고요. 무라는 수치 반반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아시겠죠? 또 누구? 레버쿠젠 어디고? 아니다 저 위에부터 사임하고 누캐슬. 자, 사임하고 누캐슬이다. 이거 표시를 해야 되겠다. 자, 사임하고 누캐슬인데요. 자, 사임이 근데 의외의 내용은 좀 보인다. 의외의 내용을 좀 보여요. 사임이 사실 올 시즌 기준으로 좀 빠져나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. 그리고 사실 온전한 원탑의 느낌이 없어요. 사실 있기는 있대. 아담 안스토롱은 아무 내용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잉스 대체자로 영입했는데 뭐 보여줄 게 없다. 골도 못 넣고.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플라우스하고 이 조 아리보 영입은 잘한 것 같습니다. 조 아리보도 나쁘지 않고 잘해주고 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피터슨이 없어요. 피터슨은 앞에 경기도 없었고 물론 뭐 측면 수비 자원이긴 한데 뭐 오버래핑도 좋고 공수 양면으로 활동량도 많고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 일단은 좀 빠져 있어요. 참 여기는 일단은 싸임이 어쨌든 원팀의 느낌도 분명히 좀 보여주고요. 내용에서 좀 만만치는 않아요. 근데 선취골을 뺏기면 애나 거기에서 좀 이 밸런스 무너지는 어떤 경향도 좀 보이긴 하다. 근데 현 시점에 오늘 또 뉴캐슬을 만나는데 뉴캐슬 어때?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팀의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박음 속에 디펜스가 일단은 된다는 거. 그리고 강팀들 상대로 디펜스를 좀 두고 경기를 하되 전방 압박도 좋고 그러니까 디펜스 그러니까 공수 양면으로 좋아.
그리고 누수자가 좀 제법 있었잖아. 그죠? 뭐, 볼링이, 잠시만, 데이터 좀. 누수자가 제법 있었잖아. 근데 애들이 다 복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. 뭐, 맥시망도 일단은 좀 포함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뭐, 존존 세비도 진짜 오랜만에 일단 복귀가 됐죠. 그래서 지금 기존의 뉴캐슬 멤버들, 농스태프, 존존 세비, 뭐, 맥시망 아들 다 있다, 지금. 알겠죠? 올 시즌 어쨌든 뭐 맥시망 말고 알미론이 지금 폼이 굉장히 좋은데 그죠? 그 다음에 오늘 누가 없더라? 조엘리톤이 없구나. 오늘 조엘리톤이 없고요. 그 다음에 뭐 카르 윌슨도 일단은 전방에서는 아마 포함될 겁니다. 그리고 브루노나 요런 애들 분명히 포함될 거고 월록도 포함될 거고 그리고 이선창한테는 입맛대로 다 있어. 플라이저도 있고. 자 데이터 보내드렸습니다 형님. 알겠죠? 무슨 말인지. 그리고 수비도 일단은 덴번이라든지, 그 다음에, 누구야, 저 누구지? 보트만하고, 어쨌든, 보트만은 영입 잘 된 것 같아요, 이래서, 그래서 수비도 굉장히 좋다. 그러니까 나 이 경기 일단은, 그래도 뉴캐슬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뉴캐슬 쪽으로. 분명히 내용이 압도할 줄도 알고요. 강팀 상대로 또 디펜스 단단히 두고 활동량 많이 보이면서 상대의 어떤 빌드업 과정도 많이 관여하고 활동량을 많이 보여요. 그게 좋더라고 뉴캐슬이. 또 역습하면 또 아들 또 인사된다 이 아들. 조만이들 빠른 친구들 많잖아. 그죠? 자 그 다음에 웨임은 했고 뉴캐슬하고 웨임은 했고 릴하고 릴하고 보자. 릴이 아까 전에 누가 없더라. 릴이 아까 누가 없었는데 일단은 릴이 최근에 내용이 좋다. 렌도 잘 박아요. 근데 지금 렌 같은 경우는 렌 어디 있노? 렌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박아. 근데 지금 아민이 없어요. 부상이야. 일단 칼리모엔토가 있죠. 어쨌든 잘 박는 팀입니다. 닐이 좀 성향이 디펜스 두고 경기하는 팀이거든. 근데 올해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내용 그리고 객관적 상대성으로 볼 수 있는 상단에 있는 팀과의 대전을 보니까 와 닐이 좋더라고. 내용이. 기본적으로 아까 누가 누수가 있었는데 아민이 있고 테리어가 없네. 테리어가. 일단 테리어가 없고 칼리모멘토하고 아민 구리는 있다. 테리어가 없어요. 아민 구리가 아니고 어쨌든 테리어는 지금 팀 내에서 최다 득점자입니다. 8골인가 그렇게 넣고 있어. 아민도 6골인가 그래. 좀 나쁘지 않아요. 칼리모멘토는 어쨌든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근데 역시 비중이 높고 어쨌든 좋은 친구입니다. 작년에 랑스에서 날아다녔죠. 어쨌든 이런 내용 잘 박아요. 닐은 일단은 큰 변화는 없어요. 전방에서는 반바하고 어쨌든 여기도 티모시 웨아는 이제 쓰레기 됐고 거의 서버로도 사용 안 하더라. 반바하고 조나단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안드레 그 다음에 앙헬 고메즈하고 요번에 또 영입된 이게 에버튼에 뛰었던 안드레 고메즈하고 폼 좋잖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. 그러니까 요소 이제 좀 신입생들 영입으로 좀 그 효과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. 닐도 초반에 좀 불안했거든. 근데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아요. 홈콜에서는. 그러니까 나는 이 경기가 진짜 팽팽할 걸로 봤거든요. 근데 공격적 성향은 좀 더 뛰어났죠. 분명히 낸이었습니다. 잘 봤고. 근데 뭐 디펜스 범위까지 생각하고 일단 홈콜이고 최근에 닐의 어떤 공격적 성향 그 수치 좀 생각하면 이거는 갈 경기는 아닌데 패스 구간이기도 한데 굳이 선택한다면 좀 닐을 선택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잠시만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
볼로냐하고 토리노. 일단 토리노가 좋아요 최근에. 그죠? 사실 강팀들 상대로 전혀 밀림감을 안 보인다. 오늘 뭐 사나브리아는 앞에도 없었지만 오늘도 또 없기는 해요. 사나브리아는. 그 다음에 뭐 블라시치도 지금 좋잖아. 그죠? 그 기존 자원들 보면 사실 벨로티도 일단은 뭐 노마로 떠났었고, 그죠? 요시프도 일단은 뭐 저 볼프로 떠났었고, 요런 좀 가적이 좀 있었는데 사실 좀 경쟁력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, 개막전에 그래서 몬차 신입생 이 몬차한테 존나게 쏠렸어요. 근데 결과는 또 토리노가 잡았던 경기. 그래도 나는 좀 무시했어. 작년보다는 좀 마이너스 아닐까. 근데 와,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. 솔직히. 토리노가. 앞에 경기도 어쨌든 또 홈코를 또 잡았었죠. 좋아요 내용이. 오늘 만나는 근데 볼로냐가 홈콜에서는 그래도 씨바 그래도 한 50은 묶고 들어간다. 본인들이 어떤 전력에서. 그리고 라인업의 구성은 몇 면도 이 아르나도비치가 오늘 못 나온다고 이런 불투명한 게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나올 것 같아. 그러니까 바로하고 산소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. 그리고 뭐 어솔린이고 도밍게스 그 다음에 뭐 소리아노 이런 친구들도 다 기존 자원들 다 포함될 겁니다. 메델까지.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는 완전체의 볼로냐다. 너 홈코를 절대 볼로냐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. 물론 최근에 흐름이 초반에 어떤 뉘앙스나 강팀 상대로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면이 분명히 토리노가 더 좋대. 일단 원정이라는 거. 그리고 볼로냐도 분명히 홈코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. 이 부분에서 좀 무라는 수치는 좀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.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, 잠시만, 리옹하고 마르세유. 오늘 단도대 매치가 많다. 베티스, 세비야, 시바, 이런 거 어렵다. 리옹, 마르세유, 그죠? 유벤투스, 인터밀란, 이런 거 존나 어렵고, 아약스, PSV, 오늘 막, 팽팽한 것들 존나 많네요. 그죠? 자, 리옹하고 마르세유인데, 마르세유가 어쨌든 연패 모드예요. 근데 물론 뭐 유럽 대항전 결과들도 그렇고 사실 좀 경기력이 결과물이 좀 좋지는 못하다. 반대로 저 누구야 리옹도 사실 불안하지. 원정 기준치고로. 그리고 안 되는 게 뭐냐면 박음 속 디펜스가 안 되잖아요 리옹은. 그리고 선취골을 먼저 먹히는 경향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. 어렵게 또 동점으로 만드는 과정. 그 어렵게 극복하고 못 가든가 뭐 이런 내용 보여요 리옹이. 솔직히 공격 범위는 오히려 나는 리옹이 더 낫다고 봅니다. 성향은 좀 더 마르세유가 좀 더 유연하게 좀 디펜스 범위를 신경 쓰는 팀은 마르세유고 공격 그러니까 무식하게 박는 팀은 분명히 리옹이다. 일단 라카제트하고 좋잖아. 그 다음에 뭐 테테 그 다음에 에칸비 그 다음 덴벨레까지 좋죠. 미들에서도 어쨌든 맨데스 좀 아쉬웠던 게 바뀌었다가 떠났지만 어쨌든 톨리스가 다시 친정팀으로 와가지고는 역할은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리옹 일단 수비가 좀 불안한 거지. 박는 거는 잘 박는다. 마르세유 어떨까요? 뭐 스포르팅, 토트넘 사실 내용은 팽팽하게 경기를 했어요. 뭐 스포르팅전은 사실 좀 운이 좋아하고 2승을 거뒀던 부분이고 토트넘전도 사실 팽팽한 경기는 했습니다.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. 그죠? 근데 전방에도 지금 루이스 수아레즈하고 산체스가 골을 제일 많이 넣고 있는데 이 둘이가 사실 초반에 골이 좀 나았지 그 이해는 골이 없다. 그래서 좀 서브로 활용도가 높은 디행을 좀 투입을 한 부분. 그래서 최근에 또 골을 넣었었죠. 디행도 진짜 기회 못 받았거든. 마르세유가 보면 작년하고 달라진 게 어쨌든 뭐 저 누구야 저 뭐 밀리크도 보내보고 그죠? 그 다음에 박한부도 저 뭐 보내보고 사실 공격 자원들이 다 빠져나갔어. 물론 뭐 그 아들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전방에서는 좀 더 득점에 가야 되는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.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변한 게 뭐 있나? 일단은 작년보다 좀 안 좋아진 애는 윈데르가 일단은 골을 못 넣고 있다. 골을. 그리고 파에도 들쑥날쑥. 그래도 팀의 정신이 지주이기에 없어서는 안 돼요. 그리고 기행두지는 확실히 잘해주고 있습니다. 이번에 프랑스 국대도 또 뽑혔는데 그죠? 요 경기는 참 리옹은 수비가 불안하다. 만약에 마르세유가 이게 골이 먼저 나온다면 마르세유가 더 유리한 경기는 되지 않을까.
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점을 하면 그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이 여부는 오히려 마르세유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리옹은 오히려 밸런스 무너지는, 그러니까 한 골 먼저 실점을 하고 그 뒤에는 바로 반응 보여. 동점까지 가기 위해서 존나 라인 끌어올리고 존나 박는다고. 그 구간에 이 디펜스의 우려도는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야. 그래서 또 추가 실점 먹히고 씨발 대피하고 이런 경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참 일단 뭐 승패로 갈린다면 굳이 마르세유 보고요. 근데 패스 구간입니다. 이거 이 경기 어렵다고 봅니다. 아시겠죠? 뭐 주력을 안고 가기에는 그냥 고배당을 빼는 경기, 요런 경기에 뭐 포함시키는 거 아니면 안 가야지. 또 그 다음에 플라이브루크. 잠시만. 자, 플라이브루크가 누구? 염소하고 하자. 자, 플라이브루크. 자, 염소도 만만치는 않다. 웨임 했어요. 웨임 아까 다 했어. 자, 염소가 만만치는 않아요. 최근에 뭐 원정 기준에 뭐 메넨 그란드바하고 또 앞에 대패한 팀 누구였나? 마인츠였나? 대패한 이유가 있었다. 두 경기 다 대패했잖아. 5대2로 지고 5대1로 졌나? 마인츠하고 저 메넨 그란드바한테. 왜 그렇게 졌을까? 예, 퇴장 변수라는 게 생겼었어요. 원정에서. 그만큼 밸런스, 그러니까 수비범위였던 팀은 아니다, 절대로. 공격적 성향의 팀이지. 올 시즌 기준은 어쨌든 모데스타는 떠났지만 어쨌든 팀의 기준인 건 플로리아나 카인즈의 역할이다. 그리고 스킬이라든지. 그 다음에 뭐 루이치하고 또 누구야, 두다하고. 좋아요, 얘들. 그 다음에 전방에 아담얀도 나쁘진 않다. 근데 무게감은 좀 떨어지지, 예년보다는. 결코 무시 못해요. 염소가 홈콜에서 돌문 경기 혹시 본 사람? 무시할 수 있겠다나, 잘 박는데.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다. 근데 원체 플라이브루커가 안정감이 있어요. 공수별에서 유연하게 경기 잘하고 박을 때 잘 박고 디펜스 좋고. 그러니까 공격 범위는 둘 다 비슷하게 보되 디펜스에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. 더군다나 홈콜이 플라이브루커고, 그리고 둘 다 공통되게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왔다는 겁니다. 그리고 현 시점에 플라이브루커는 누수 1도 없어요. 전방에 또 그레골리치나 뭐 못 나오면 흘러가 나와도 되고, 아니면 페르텐센이 나와도 되고, 그리고 팀의 기준이고 득점에 가져야 되는 비중이 큰 그리포, 호플러, 그 다음에 도안 영입됐죠. 좋죠. 그 다음에 긴터나 이런 영입하고, 그 다음에 뭐 정우영도 한 번씩 들어가고, 그죠? 그리고 살라이도 일단은 뭐 써고 왔다 갔다. 좋아. 요 경기는. 뭐 좀 플라이가 안정감은 있죠. 확실히. 그죠? 비아네알. 자, 비아네알하고 마요르카다. 자, 비아가 지금 오늘 뭐 로셀스 없고요. 일단 기존에 뭐 이 제라드가 일단은 없습니다. 근데 올 시즌 기준을 보면 이 단줌하고 애들이 내용이 내용이 안 좋잖아. 지금 좀 잘해주고 있는 애가 바레라라는 친구, 올 시즌 처음 하는 친구예요. 이 친구가 일단은 내용을 보여주고, 그리고 레반테 에이스였죠. 일단 모랄레스는 영입 잘 된 것 같습니다. 팀이 어쨌든 기준이 되고 골에 가야 되는 비중이 크다. 피노나 뭐 기존에 뭐 카프, 뭐 코콜레안, 파레오 이런 친구들 다 있습니다. 근데 로센소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되거든. 근데 오늘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비아네알이 보면 답답할 때는 존나 답답하게 경기한다. 그죠? 근데 오늘은 어쨌든 점유하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경기를 할 거예요. 왜?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일단은 디펜스를 단단히 두고 경기를 한다. 근데 어때? 버티는 내용 있어요, 없어요? 마요르카가. 오늘 만나는 이 비아넬과 견주어서 뭐 빌바오전이나 또 앞서 이 바셀전도 존나게 잘했죠. 아쉽게 1대0을 졌지만 또 그 전에 또 누구 전이었노? 막 그런 거 막 떼치우고 어쨌든 좋은 뉘앙스를 보여줬던 마요르카다 버티는 내용에서. 그리고 얘네가 지고 있는 상이나 전력이 좀 비슷하거나 좀 해볼 만한 팀한테는 오히려 우세속 경기도 해요.
마요르카가 잘 박아요 또. 베티스하고 경기 한번 봐봐 내용. 마요르카가 어쨌든 팀의 중심이 되는 거는 분명히 무리키다. 그 미들에서 일단 뭐 단위 좀 올 시즌 기준으로 단위도 안 보이고요. 저 누구야 저 앙헬도 예년처럼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니뇨도 있었거든. 어쨌든 뭐 좀 뭐 비아네알이 친정팀인데 작년에는 니뇨가 일단은 여기 있었거든. 니뇨도 지금 안 보이잖아. 그래도 마요르카가 결코 버티는 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비아네알은 또 성향이 베티스나 뭐 요런 팀 마냥 막 존나게 박는 팀 아니에요 절대로. 그리고 전망이 또 박을 놈도 없다 현실점에서. 그냥 그나마 뭐 모랄레스나 좀 박을까. 자 어쨌든 요 경기는 나는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것도 패스 구간인데요. 굳이 선택하라고 하면 이것도 마요르카 쪽으로 한번 보지 않을까. 지지는 않겠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나는 안 가지. 알겠죠? 자 투르자고 모나코. 자 일단은 요 경기 모나코가 좀 불안하잖아. 특히 프랑스 리그 자체가 씨발 그 퇴장이 존나게 나온다. 그 퇴장이 무서운 거야. 모나코가 씨발 연속 2차례 전부 다 퇴장이 만들어지면서 결과물이 안 좋았죠. 초반에는 랭스가 그지랄병 들더만 프랑스는 진짜 퇴장이 잘 나요. 그만큼 이 심판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다혈질이다. 어쨌든 요 경기는 분명히 보여준 뉘앙스는 분명히 모나코죠. 근데 원정 기준이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주중에 어쨌든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왔다는 거. 투르주가 원정에서는 불안한 면모를 다 보여줬지만 홈콜에서는 그래도 제법 좋은 모습을 보여요 투르주가. 요 경기는 패스 구간이지. 좀 찝찝하지 솔직하게. 그죠? 좀 찝찝해. 그러니까 이 구간하고 지금 오늘 전체적인 경기에서 이 구간하고 저 아스톤빌라하고 맹구 조합이죠. 저거하고 또 배당도 비스무리하잖아. 그 느낌이야. 둘 다 좀 불안한 느낌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불안한 느낌이야. 불안한 느낌. 자 어쨌든 모나코도 누수 상황은 없어요. 뭐 기존에 뭐 포파나하고 뭐 위에 뭐 저 누구야 윈데르하고 좋잖아. 엠볼로하고 겔소는 거의 뭐 좀 쓰레기 된 거고. 그리고 케빈 볼란트도 일단은 복귀가 돼가고 앞에 골을 좀 제법 넣었다. 그 다음에 뭐 골로빈도 요소 미나미노는 거의 안 보이더라. 그 다음에 뭐 디아타나 이런 친구들도 뭐 요소 그래도 좀 해줄 친구들은 좀 더 모나코에 있긴 하지. 근데 모나코가 한 번씩 답답하다.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 레버하고 유니온. 자, 요 경기는 일단 좀 패스한 게 낫지가 않을까. 뉴캐슬 했어요. 좀 패스해야 되지 않을까. 유니온 너무 무섭다. 그리고 레버의 어떤 지금 불안 요소 디펜스겠죠. 공격 범위는 씨발 그냥 인사된다. 레버는 중요한 거는 디펜스가 안 된다는 거야. 디펜스가 박으면 쎄 빠지게 박으면 뭐하노. 소득이 없는데 꽤나 그 박다가 오히려 실점이 우리는 높아지고 상대에게 선취골 뺏기고. 어쨌든 레버가 뭐 사실 뭐 비르츠나 뭐 좀 요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시즌 초반부터 사실 비르츠는 없는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했잖아. 그죠? 답변하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 여기도 어쨌든 중심이 되는 건 시크하고 그죠? 시크나 저 누구야 저 디아비나 그다음 데미르바이 뭐 안드리치 요번에 맞다 팔라시오스는 일단 복귀가 됐더라고. 아랑기지는 일단 좀 빠져 있고 뭐 거의 대부분 완전체의 모습이에요. 레버도 지금 뭐 기존 누수자들 빼고 아주문이나 이런 친구들 빼고 그리고 야 유니온은 진짜 유니온이 보면 이기는 경기들이 있죠. 지금 뭐 결과물도 좋긴 한데 거의 종료가 밀려요. 그러니까는 박아오는 팀 상대로 좋아. 근데 지금 네버가 박는 팀이잖아. 그죠? 그걸 버텨내.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게 수치 대비 골을 잘 넣는다는 거야.
그러니까 저거가 문제 선취골은 항상 도맡아서 먼저 넣는다. 전방에도 보면 베커, 시바추 이런 아들 작년에도 있었지만 거의 서브였어요. 거의 대부분 뭐 막스 크로즈도 있을 때였고 타이어 있을 때였고 이 아들 다 떠났는데 이 친구들이 새로운 영입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또 뛰는데 잘해. 진짜 원팀의 느낌이야. 끈적하게 막. 근데 안 되는 거는 그냥 이혼은 안 된다는 거 그것밖에 없지. 못 가는 거지 이거는. 무서워서. 나는 패스했어요.